그 수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헷갈리실 법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오늘 쩔쩔TV에서 넘버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과거 칼럼에서 남긴 문제적 발언입니다.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르고 만일 셋 이상 다산까지 한다면 위인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환자가 오는데 환자가 나를 성추행했다고 말할 수 있으니 3m 길이의 청진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여성 환자한테 주고 청진기를 가슴에 스스로 대게 해라. 의사가 이렇게 되면 이거 성추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옛날 칼럼, 2010년 기고한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채용 면접위원 때 응시자 사진과 실제 인물이 달랐다 이런 경험을 소개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이 포샵, 그러니까 사진 보정을 더 심하게 한다고 썼는데요. 또 하나 더, 정호영 후보자는 2012년 매일신문에 기고한 금달래란 칼럼에서 정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금달래를 거론하더니 언제부턴지 시내에 나가보면 금달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길에 웬 금달래가 이렇게 많아졌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을 빗댄 것인데요. 다른 칼럼에서는 스마트한 기계를 쓰는 사람들은 스마트한가 아니면 바보가 돼가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MBC 취재진에게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넘게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 후보자의 농지가 있습니다. 논과 밭 한 필지씩 모두 3,600여 제곱미터입니다. 농지 매입 시점은 1987년 경북대병원에서 전공의로 수련 중이던 당시 정 후보자는 만 27살이었습니다. 농지와 매입자 주소지 거리를 4km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통작거리 규제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외과 의사로서 한창 바쁘던 와중에도 정 후보자는 주소를 이전해 농지를 산 뒤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농지를 매입한 후에 바로 3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을 해서 전형적인 위장 전입의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자녀 의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은 2017년 의대 편입에서 떨어졌습니다. 대학 성적과 영어 점수, 외부 활동 등을 보는 서류 평가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18학년도 편입 전형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자기소개서를 빼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시 특별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학칙 규정보다 훨씬 많은 점도 의문입니다. 최소 30%만 뽑으면 됐지만 정 후보자 아들이 뽑힌 해엔 절반 넘게 특별 전형으로 채워졌습니다. 2017년 정 후보자의 딸은 정 후보자와 관련이 깊은 두 평가위원으로부터 의학 적성과 전공 능력 모두에 거의 최고점을 부여받았는데 같은 내용을 두고 또 다른 평가위원으로부터는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 딸과 아들의 2016년 학생자원봉사자 출석부입니다.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딸과 아들이 봉사한 내용과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딸이 경대의대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한 자기 기술서의 서명과 완전히 다릅니다. 2017년 10월 아들이 경대의대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한 자기 기술서의 서명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학생자원봉사자 출석부에 쓰여진 서명은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 아들은 2015년 5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의 후반기에 참여해 참여율은 30% 정도입니다. 학사인 정 후보의 아들은 공동저자로 등재됐지만 참여율이 더 높았던 석사와 박사는 공동저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업은 경북대학교와 경북대병원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학교 병원의 진료처장으로 부원장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 아들이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라간 것이 이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논문은 같은 연구실 다른 유학생의 것을 베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다른 논문도 원래 논문을 단지 요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 같은 연구실 박사 논문과 제목부터 거의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과 도표를 쓰면서 출처는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의대 편입 지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급하게 스펙을 만들려고 이름을 올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정호영 후보자 딸이 편입한 2019년 경북대 의대 교육계획표입니다. 학생들은 1학기 전공 선택 과목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정 후보자의 딸은 의료정보학을 선택했습니다. 이 강의의 책임 교수는 당시 경북대병원장이자 의대 교수인 정 후보자입니다. 딸이 다른 강의를 놔두고 정 후보자가 하는 강의를 직접 고른 겁니다. 시험 문제도 내고 직접 학점도 줬습니다. 경북대 현행 규정엔 자녀가 강의를 들을 땐 반드시 신고하도록 수업 관리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경북대 의대에 특별 전형으로 편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년 뒤 재검에서 판정이 4급으로 바뀌었고 2019년부터 대구 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재검 때 제출한 진단서는 정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경북대 병원에서 발급받았다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어제 다시 검사받은 진단서 사본입니다. 2015년의 병역 판정과 근본의 재검증 결과가 동일하게 판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진단에 대한 병역 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판단은 어디서 누가 한 겁니까? 세브란스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입니까?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금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 장학금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학부 졸업 후 이공계통으로 진학하거나 취업, 창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편입을 했다? 다 토해내야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후보자가 된 상황에서 살펴보니 일부만 반납했다고 합니다. 안 내놓은 장학금은 937만 6천 원이고요.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 저만 들까요? 이번엔 아버지의 겸직 논란으로 이어갑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한 부속 서류를 통해 외부기관 7곳에서 직무를 맡은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5곳에선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문은 전했는데요. 정 후보자가 7개 기관 중 4곳에서 받은 수당은 5천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 시절 무단 겸직 지적을 받은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지냈는데 당시 실무자들이 금고에 실적이 된다고 권유했고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경북대 병원입니다. 이번엔 경북대 병원장으로서 경영, 행정 역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대 병원, 적자 경영이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임한 기간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4년 동안 865억 2,500만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서울대, 제주대, 전남대, 부산대, 충북대 병원 등 10개 국립대 병원 중에 3번째로 많은 적자 규모입니다. 이번엔 업무 추진비 최다 사용입니다.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을 때 10개 국립대 병원 중에 가장 많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년 동안 업무 추진비 3,500만 원을 썼다고 하네요. 청렴도 꼴찌 수준.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경북대 병원이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경북대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 C등급을 받아서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 등급은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인력, 장비 등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번엔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경북대 병원에서는 2018년 2건, 2019년에 1건의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후보자님, 원장님 시절에 경북대 병원에서도 좀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됐어요. 그거 확인될 겁니다. 예. 이제부터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처신을 짚어보겠습니다. 정 후보자 본인도 2018년과 2019년 경북대 의대의 미주 동문회 참석을 위해 공무 출장을 간 사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제 출장 일정은 골프와 크루즈 투어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 측은 병원장으로서 꼭 가야 하는 해외 선배 위문 출장이었다며 장학금 모금 등의 목적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캐나다, 아일랜드, 체코 등에서 열린 해외 학회에 총 3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3차례 모두 정 후보자와 부인 김모 씨의 출입국 날짜와 체류기간, 행선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학회에 참석할 때 연가를 사용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학회에 다녀온 뒤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출장비 정산 명목으로 76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돌려받았습니다. 2018년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농림식품부 차관이 상장을 건네는 사람, 당시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공적 조서입니다. 경북대병원 기조실장으로 일하며 농촌 보건의료 지원 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진료처장이 된 뒤에는 의료 지원 사업이나 농번기, 일손 돕기 등에 더 많은 직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는 게 주요 성과로 적혀 있습니다. 공적 조서를 빽빽히 채운 사업들도 상당수 경북대병원 차원에서 진행된 것, 사업 내용이 비슷한 대구 한방병원과 한국장학재단 등은 기관장이 아닌 단체를 대상자로 올렸습니다. 병원 임직원 791명이 2년 동안 참여한 공적 사업이 정 후보자 1명의 업적으로 돌아간 셈입니다. 심지어 개인이 결정할 수 없는 7곳 경북대병원 개원이나 경북대병원의 지역 암센터 지정조차 모두 정 후보자의 실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신천지발 코로나19 대 유행이 대구 경북 지역을 집어삼켰던 2020년 3월. 압축적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다음 날인 3월 16일 밤 10시경 대구 시내 한정식 집에서 정호영 당시 경북대병원장은 법인카드로 22만 2천 원을 사용합니다. 대구 상황이 엄중해지자 저한테 만약에 권한이 있다면 저는 2주간을 통행 금지를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바로 다음 날 밤 10시경 한 고깃집에서 49만 원이 또 결제됩니다. 대구 최대 상권 중 하나인 동성로의 번화가. 한 액세서리 브랜드가 3층짜리 건물을 통째로 임대해 성업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난 1994년 아버지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상속받은 정 후보자는 매달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이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납입 최대 한도인 200만 원씩을 적립하고 많게는 연간 99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적십자사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휘, 감독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려면 장관 후보자는 적십자 회비를 잘 내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 후보자는 지난 2018년에 만 원, 2022년 만 원의 적십자 회비를 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 25가지.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루에도 몇 건씩 쏟아지는 의혹들. 정호영 후보자는 그런데 떳떳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호영과는 40년 직이라는 윤석열. 정호영을 발탁하기 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윤석열의 말입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40년 지기의 무능력 부패 후보자. 진영 가리지 않고 발탁한 전문가 맞습니까? 혹시 이건 아니고요?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영민닷컴에서 2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